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이 네 종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가지과 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자와 고구마는 생긴 게 비슷해서 같은 과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자와 고추는 열매, 모양, 크는 과정이 전혀 다른데 모두 같은 과라니요. 믿기지 않지만 모두가 사실입니다. 오히려 감자와 고구마가 전혀 다른 과인 것입니다. 나팔꽃처럼 생긴 맷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이 되면 도랑가에나 산 기슭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 게 맷꽃입니다. 어린 시절 이른 봄에 이 맷꽃 뿌리를 캐서 먹곤 했었는데요. 아삭한 게 단맛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0년 만에 볼까 말까 하다는 고구마꽃이 이 맷꽃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마는 식물학적 분류로 보면 가지목에 속하지만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가지과의 감자와는 전혀 다른 맷꽃과인 것입니다. 잎채소인 상추 종류와 더불어 가지과 작물들은 주말 농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열매 채소인데요. 한 가정이 먹을 거면 각각 두세 포기 정도만 심어 놓으면 여름 내내 실컷 따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과 작물들을 밭에 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지과 작물들은 대체로 추위에 약합니다. 물론 감자는 의외로 추위에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새벽 기온이 아직 영하일 때도 감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나 가지, 토마토는 모두 추위에 아주 취약합니다. 남부지방은 4월 하순경에 심을 수 있겠지만 중부 지역의 경우 서리가 그치고 기온이 적어도 10도 이상 올라가는 5월 10일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뿌리 활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둘째, 가지과 작물들은 이어지기를 몹시 싫어합니다. 아마 가장 취약한 것이 고추일 겁니다. 고추는 매년 같은 곳에 심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뿌리 발육이 왕성하지 못하고 수량, 품질 모두 떨어지고 각종 병충해에 치명적이 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고추 역병이나 탄저병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역시 거의 다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곳에 장맛비가 연일 쏟아진다면 그건 아주 치명적이겠죠. 또 가지과 작물을 심었던 곳에 또 다른 가지과 작물을 심어도 연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으로 지난해 고추를 심었던 곳에 올해 토마토를 심어도 안 좋다는 것이죠. 물론 주말 농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매년 같은 장소에 동일한 작물 또는 같은 과에 있는 다른 작물을 심지 말고, 지난해 열매 채소를 심었다면 올해는 잎 채소를 심고 다음 해에는 뿌리 채소를 심으면 좋습니다. 셋째, 가지과 작물들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고구마는 거름이 많으면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감자는 거름이 많아야 뿌리에서 열매가 잘 달립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 모두 마찬가지로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과 작물들은 심기 전에 충분한 거름과 밑비료를 하고 중간중간 봐가면서 속효성 복합비료를 웃비료로 주는 게 좋습니다. 밑거름은 가축분 퇴비면 충분하고요. 밑비료는 지속 능력이 오래가는 완효성 복합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가지과 작물들은 꽈리, 구기자, 피망, 파프리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과 작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